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장 더 오른다, 기관 연기금, 코스피 상승에 베팅. 코스피 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가운데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덕분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장기 매수세가 강해지는 상황으로 지수의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는 목소리입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1,181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4위입니다. 개미들 헛발질, 순매수 톱 10개 중 9개 수익률 마이너스. 개인 투자자의 웃지 못할 하소연이 엄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9개 종목이 모두 하락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신고가 행진 중인 SK하이닉스는 이달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해 시장 방향성과 엇박자를 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 수준은 물론 미래 실적 전망 추정치도 참고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 업계 실효성 의문.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도 사태를 막기 위한 IPO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취소 수수료와 필수 실사 항목은 주관사의 무리한 IPO 강행과 묻지마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은 상장이 좌초하더라도 상장을 추진한 증권사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수 업무 규정을 개정해 단계별 수수료를 명시하면 무리수 상장을 방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항목과 방법 등 준수할 사항이 규정화하고 공모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곧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반도체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이 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이 코스피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조금 이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약간은 상방에 약간 제한적인 폭은 있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다른 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8%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34% 하락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55선을 출발 예상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0포인트를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스마트폰이 미국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5G 스마트폰으로 선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0.77% 상승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엔비디아의 훈풍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어제 경신을 했죠. 장중에 19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어제 역대 최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1.14% 하락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서는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은 파란불이 들어온 채로 3.46% 하락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FDA 발표를 임박하면서 어제는 1%가 넘어가는 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HLB 현재는 좀 많이 큰 폭의 하락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72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됐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7% 상승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치약이 이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7.7% 증가한 약 9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치약 같은 경우 현재 0.41% 하락 출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외 리노공업과 HPSP는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였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과장님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제 커플 대회를 했었고,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기존에 머크사와 독점 계약했던 2천만 달러가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숫자를 지켰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HLB가 CRL 루머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촉진 자체는 조금 가라앉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커플데이에 나왔던 내용들 기존에 키트로드 SC 관련된 SC 전환율이 50%를 원래 시장에서 보는 기본 베이스인데 70%, 80%까지 SC 전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 그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DC 관련된 제형 플랫폼 이슈도 시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제 부각받고 있고 워낙 이제 할로자임이 특허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알테오젠 알트비포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특허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로슈나 하이자나 다이치 산케어 같은 ADC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과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 개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기존의 머크사와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계약과 함께 밸류가 레벨업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MSCI 편입에 성공한 종목이기도 하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HLB FDA 승인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날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화요일 날 때 그 TC본드 라인 증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의 실적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1분기 때부터 계속 나왔고 그 마이크론 이슈는 아마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이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개선 기간이 아마 15일, 16일까지 어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어제 관련된 단독 보도 기사가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통과된 케이스가 어떠한 이유로 됐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만약 삼성전자가 NCF 방식에서 NEF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TC본드 단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고객사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와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끝날 거냐? 저는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미 2분기 때부터 이제 HBL3E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GPT-4o 같은 경우도
보셨겠지만 이게 AI의 속도가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그 기술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장비에 대한 스펙업에 대한 그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런 고부가 가치의 장비가 계속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한 단계를 레벨업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모멘텀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19만 원까지 터치가 좀 나왔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SK 향이 좀 짙은 한미반도체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TC 본더 라인 증설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증설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향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5월 17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목요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장 막판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예측가에서는 양 시장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가리켰지만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깨지면서 이 800집선이 깨지면서 파란불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장 분위기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측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06%, 코스닥 0.1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검색 5종목들은 HLB, SK 이터닉스, 캠트로닉스, VT,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오늘이죠. FDA가 이제 리보셀라밈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여부가 현지 시간 16일까지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7일까지는 간암 신약 허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바로 확인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에너지의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화요일의 상한가에 이어서 또 전 거래일에는 10%가 넘어가는 상승세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8% 하락한 23,350원 이렇게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트로닉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에 사용되고 있는 이 OLED의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에 대해서 이 후공정 애칭 프로세스 용역 물량을 개시했다라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0.72% 하락한 34,5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0%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VT 같은 경우에 현재 4.7% 정말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26,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의 이수페타시스 실적은 매출액이 1,996억 원과 또 영업이익이 230억 원으로 또 컨센서스를 각각 10%, 40% 상회를 했습니다. 현재가는 0.79% 하락한 54,4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실시간 인기 검색어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속보 들어온 거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이 간암 신약 미국 FDA 승인 불발됐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보완을 요구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일단 HLB 오늘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승인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보 나오자마자 바로 하한가로 묶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힘 다 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과 함께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지금 승인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한가로 지금 직행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한테는 지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HLB 종목으로 봤을 때도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조언 좀 주시죠. 사실 뭐 이번에 HLB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기도 했었고, 사실 뭐 그동안 FDA 승인을 해왔던 녹시자나 아니면 한미약품의 룰론티스, 그리고 셀트리온의 진페트라 등 사실 FDA 승인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효과는 좀 나올 수 있다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HLB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 자체가 지금 3조, 4조 시장인데 지금 HLB 생명과학과 HLB와 대다수가 지금 시총 17조가 넘습니다. 그만큼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버밸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었고, 오늘 새로운 얘기는 기존에부터 계속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FDA 승인 이후에 향후의 매출 성향에 따라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물론 구체적인 HLB 허가가 불발된 이슈는 나오고는 있진 않지만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FDA CMC 인스펙션 팀에서 서류 제출 미리가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백인 환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임상 사이트에 대한 CC를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슈가 어느 정도 그 관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추가적인 미리 사항들을 조금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아마 아까 8시 50분부터 실제적으로 진양곤 회장님이 서로 유튜브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된 얘기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결국 당분간은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HLB는 좀 악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결국 다른 바이오 쪽에 대한 출신 자체가 전염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코도 이제 9월달 하반기에 5월 하반기에 남아 있고, 그리고 유황령의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항상 8월이지만은 6월달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스코에서 이제 마리포사 관련된 얀센과 병용요법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조금 조기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DA 승인 HLB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회사들도 FDA 승인하는데 장벽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워낙 기존에 이제 알티오젠과 삼천자 제약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K 바이오 위상들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HLB 때문에 다른 바이오 섹터가 무너진다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늘 관련된 HLB 이슈는 조금 시간이 추가적인 향후에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 대한 흐름은 향후에 오히려 다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불발 소식 나오게 되면서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HLB 그룹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HLB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이노베이션, 파나진 제약,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바이오스텝까지 거의 다 하한가에 지금 직행했습니다. 다 지금 꽂혀 있고요. 파나진 같은 경우 2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 크게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HLB 그룹 전부 다 지금 HLB 글로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하한가 묶여 있고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하한가까지 거의 근접을 했다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HLB 제약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0.38% 강보합 수준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단독
변동 뉴스가 있었습니다. HBM 임원진이 미국 엔비디아 측의 요청으로 급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내용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1%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ICTK도 37.5%고요. 대한전선은 3.4% 정도 하락을 합니다. 전선이나 전력주가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값과 연동을 해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구리값이 또 $10,000에 안착이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변동성 커지는 종목들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4.98% 그리고 SK 이터닉스는 5%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신주 추가 상장 소식이 전해졌죠. 규모는 한 243만 7천 주 정도 되고요. 21일 날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급락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제는 2.6%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1.7% 어제 굉장히 흐름 좋았죠. 신고가 5만 원까지 돌파를 했고요. TP 증권사에서 6만 원까지 올려잡는 리포트들 많이 보였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로 묶였습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라면 관련주도 오늘 좀 테마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과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 기사로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이라서 HBM 임원진이 미국 엔비디아 측의 요청으로 급파가 됐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뉴스라 유의는 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실제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4% 이상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3, 4월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HBM 시장은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뺏길 수도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았었죠. 그러면 최근에 SK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좋았고 삼성전자 관련된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나 이쪽이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좀 보여져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이런 관련된 수요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푸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어떠한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협상이 잘 됐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SK하이닉스 공법을 바꾸겠다, 우리 NCF 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4월달에 NCF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버리고 나서 새롭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밸류체인 단의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 밸류체인단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 다른 그 테크윙이나 여러 종목들이 조금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적어도 삼성전자 쪽은 확실히 승인 받는 게 맞구나라고 시장이 인지를 한다라면은 그럼 삼성전자 쪽으로 좀 사야 된다라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좋아지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는 4분기 실적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 흑자 전환 기회, 여기서 큰 폭으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근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이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은 사실 성장 주가적인 측면에서 잘 큰 폭으로 올라오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렌즈 쪽에 대한 업황은 계속 꾸준히 좋아졌고, 지금 결국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HBM3E의 12단, 16단 등 결국에는 한 단계 스텝업이 된 그 반도체에 대한 향후 경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 차이는 조금 경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오히려 밸류체인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나은 경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P 올라가고 Q 올라가는 이런 장비단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은
뷰는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나 업종은 좀 어떤 시세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마단에서 봤을 때는 오늘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3.6%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주도주로는 대한해운이 움직이고 있고요. 수산 쪽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엔젤 산업,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회의를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는 6월 달에 이야기하겠다라고 살짝 연기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은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식품이 1분기 OP가 YY 대비해서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면 관련주 끌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기관 순매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자리를 하게 되면서 흐름 좀 엇갈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에서는 오늘 6위의 에코프로가 자리를 좀 하고 있네요.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상 이복형 금감원장이 뉴욕에서 밸류업 세일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시장 안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섹터 움직임 보니까 오늘 저PBR 관련주들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금융사,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밸류 프로젝트에 따라서 흐름이 보여졌고 4분기, 1분기 때도 주주하는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했던 거는 사실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번 주 죄송합니다. 화요일이죠. 그거 PF 관련 정상화 방안 이슈가 나오고 각 증권사나 은행들도 그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향후에 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더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주하는 정책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PF에 관련된 e스포츠가 낮은 회사들이 그동안 주가가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해결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는 지금 법인세 그리고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상법까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적어도 지금 사실 물론 우리가 밸류업은 자율적 공시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신국 구조라 그러죠. 이게 강제성을 보유하고 있는 밸류 정책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4% 이상의 주가가 계속 시장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일본과 비슷하게 자율적 공시이기 때문에 물론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조금은 관련된 어느 정도 조건부를 조금 강화시켜서 밸류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혹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ET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HLB 불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지금 그룹주들이 하한가로 직행을 좀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출발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은 당연히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이 완전히 이제 불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보기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전에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이 장중에 하한가를 지금 모두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HLB 그룹주들이 전체를 합쳐보면 시총이 거의 20조 육박을 하거든요. 이 기업들이 지금 모두 하나같이 30%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한 3조에서 4조, 좀 많게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앞으로 어떤 이제 손실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HLB의 이 발표 시점도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월요일부터 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참 뭐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응을 해준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무너진 투심 그리고 불발된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도가 많이 지금 상쇄가 된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리스크를 지금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쪽이 좀 좋지를 않으면 좋은 쪽은 어디인가? 네, 이쪽을 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는 결국엔 오뚜기 농심 이러한 음식료 업종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섹터에 대한 수급 밸런스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기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불발된 소식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입니다. 좋은 쪽이 어디인가 본다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음식료 쪽으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피입니다. 효성중공업, 풀무원, 빙그레, 대한해운, 넷마블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생각보다 실적이 오늘 좋게 나온 대한해운을 한번 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해운, 이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동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미국 경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만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었던 상황에서 과연 해운주들이 올해 얼만큼 좋은 성과를 낼까에 대한 고민들 혹은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불확실성들을 지금 해소하는 대한해운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지금 인수전 때문에 본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가려지는 HMM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체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 운임료와 이 물동량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 생태계 이야기를 할 때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대안으로 가지고 온 게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도 그렇고 육상 풍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한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되는 게 아니죠.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짧으면 3년, 길면 5년, 7년까지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 AI는 지금 당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느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거냐? 당연히 천연가스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는 또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천연 탱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물동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천연가스를 실어 날라야 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 여기에 이제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해운주 운임비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좀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한해운이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플러스 같은 섹터 내의 다른 기업들도 저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HMM도 1분기 OP가 4,07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이오플로우, 잉글우드랩, 폴라리스 오피스, 제우스, JLK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JLK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지금 코스닥이 방향성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섹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지금 JL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뭐 JLK 하면 영상, 의료, AI 이렇게 좀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같은 섹터 안에 대장주는 당연히 루닛, 뷰노 이러한 기업들이 좀 맡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최근에 보면 이 뇌졸중 이 관리 영상 부분에서 미국 기업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JLK가 가장 목숨을 걸고 지금 준비를 하는 시장이 국내보다는 미국이었는데 이 미국 쪽에서 미국 자체 기업들보다 더 좋은 기술력을 이제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성장률 침투율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2월 달에 JLK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 구조는 해외 매출 80%, 국내 20%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해외 매출이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기술이 입증이 되고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들이 말한 어떤 목표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지금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JLK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굉장히 이제 6개월 동안 반등 없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악성 매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릴 수 있으니 오늘처럼 시세가 날 때보다는 조정을 기다려서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좀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유한양행입니다. 네, 유한양행이 이번에 4분기에 100분기 연속 흑자 달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재 점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신호 강도가 60점, 수급가 차트가 65점, 모멘텀 70점, 실적 75점으로 종합 67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3% 하락하면서 7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AI 포착 종목은 심택입니다. 네, 심택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 이 기대감 속에서 이 PCB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보면서 이렇게 심택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점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호 강도와 수급, 모멘텀이 70점이고요. 차트와 실적이 65점으로 종합 점수 68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심택의 흐름은 1.32% 하락한 33,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까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두산퓨얼셀입니다. 네, 현재 두산퓨얼셀은 올해 전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1위 수소연료 전지 업체인 두산퓨얼셀이 대규모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차트, 모멘텀이 65점이고요. 수급과 실적이 70점으로 종합 점수 67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69% 상승한 2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창입니다. 구리 관련주로 유명한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대창이 아니라 네. 대상을 가지고 대상일까요? 그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일단 만들어 뭐 볼까요? 구리 관련주도 네. 한번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선물 가격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이쪽은 잠시 좀 쉬었다가 좀 보셔야 된다. 대신에 LS그룹주가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대창도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따라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보다 오늘의 화두가 음식료 업종인 것 같아요.
네, 라면인 건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할 것 없이 이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나라고 되짚어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대상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대상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YOY 대비해 9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 앞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제품을 만들길래 이렇게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같은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 라이신이라 그래서 이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들어요. 사실 이쪽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CJ 제일제당이었는데 이쪽에서의 점유율을 지금 대상이 조금은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돼지 소비가 작년 이맘때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 돼지고기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올라오는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신을 만드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식료품 사업 쪽이 바이오 헬스 제품까지도 지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대상에서 이 사업부들이 어떠한 성과를 크게 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려 보면 농심, 오뚜기 이 기업들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조정을 오늘 한 번에 메워주는 상승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앞서서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탈이 되니까 올라올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 가격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2만 원을 손절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모든 음식료 업종들이 52주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 후발주자 농심도 지금 힘을 내고 있어서 저는 대상도 27,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 라면인 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라면주들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습니다. 테마 형성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상 살펴봤습니다. 2만 원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게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저출산 관련주인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따라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의 어떤 패턴은 딱 이거예요.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따라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지만 이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긴 하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짧게 보기보다는 길게 봐야 되는 지금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중국도 미국도 경제 강대국도 인구 감소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는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계속되는 이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관련 테마주들의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제로투세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투세븐은 유아용 화장품에 조금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궁중비책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팔렸고 지금 이제 일본으로의 어떤 매출 판로를 좀 열어서 굉장히 또 많은 수량의 이 제품을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우리가 어디서 많이 팔았죠? 일본에서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이 궁중비책이라고 하는 제품 또한 올해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 이제 유아용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화권에서 굉장히 인기도가 좀 높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궁중비책이 잘 팔리고 중화권에서 이 선케어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의 한 가지 단점은 뭐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을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을 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제로투세븐 지금의 위치 캔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대다수의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갭상승 이후에
네, 음봉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도 저는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고, 만약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000원 가격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탈하게 되면 워낙 시총도 작고 호가의 물량들이 얇은 종목군들이 많아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최근에 저점을 무조건 손절가로 이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로투세븐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8,000원,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9,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저출산 네. 관련주들이 이제 발표한다라는 그 이슈로 한번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것도 원래 다음 주 초에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 6월 달로 연기가 된 건데 네. 지금 이 연기했다라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한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저출산의 정도의 심화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 될 걸 줄이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 민심을 얻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조절해보자라는 식의 저는 뉘앙스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늦게 하더라도 그 안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게 되면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로투세븐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꿈비, 삼성 출판사 혹은 교육적으로 보면 뭐 메가그룹주, 메가MD, 메가스터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더라도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 이탈하지 않게끔 5,000원 선 이탈하지 않게끔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투자지대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는 원익 IPS 함께 보시죠. 일단 1분기 실적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OP는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디램 쪽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낸드나 파운드리 쪽을 좀 봤을 때는 수요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줄어든 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일단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걱정할 건 없다고 합니다.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디램에 대한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동사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확한 회복의 근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디램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향에 대한 수출도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OLED 쪽은 사실 굉장히 소규모긴 합니다만 연초 대비해서 전망치보다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4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원익 IPS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익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태어나게 된 회사이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원익 홀딩스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솔라, 태양광 쪽에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핵심 고객사로 삼성전자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색이 묻어있는 소부장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SK 하이닉스 향의 소부장단이 훨씬 더 잘 가고 있고 아무래도 선호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훈풍도 함께 소부장단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익 IPS는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는 94% 정도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나 OLED 쪽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 보면 방막 공정에 대한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증착 장비라고 하죠. ALD나 CVD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건 PECVD라고 해서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CV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명 제미니 시리즈라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어떤 방막 증착 공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과정을 크게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5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방막 증착 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막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위에다가 코팅을 한다라고 쉽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두께의 필름을 그 위에 씌워주는 과정인데요. 방막을 제조하는 기술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원익 IPS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건식법이고요. 그중에서도 화학 증착법이라고 불리는 CVD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CVD 장비 중에서도 PE, 앞에 플라즈마가 붙어 있었죠.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CVD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실적을 먼저 보면요. 앞서 OP가 적자 전환한 것처럼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QOQ 대비해서는 적자 전환했고요. YOY 대비해서는 적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D램 쪽 매출이 좀 크게 늘었다라고 앞서서 말씀 좀 드렸는데 YOY 대비해서는 6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메모리 고객사들이 D램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났고요. 반면에 파운드리 향이나 낸드 매출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분기를 프리뷰해보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면 OP에 대한 적자 지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향 반도체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규모긴 합니다만 OLED 쪽 8세대 OLED 전환 트렌드까지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적자 지속하겠지만 하반기 돼서는 완전하게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확실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원래는 하나증권에서 흑자 전환 시기를 2분기로 예측을 좀 했었는데요. 한 개 분기가 지연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고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자면 25년에는 차세대 낸드 전환 투자 고객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파운드리 향에 대한 신규 장비 매출도 반영되게 된다면 프리미엄을 함께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4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점에서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기관 매도세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2,750선이 깨졌습니다. 네, 개장 전 지금사에서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두 종목 확인했고요. 따라가 마로를 통해서 대상과 제로투세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